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5일이고 화요일이네요.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폴란드가 이제 천무를 샀다는 말씀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드렸었죠. 이렇게 뭐 218문을 이제 사기로 한 것 같아요. 이게 한 달 전쯤에 이제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어요, 해외에. 그래서 발사대와 탄약, 로켓이죠. 이것을 이제 같이 판매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술 이전 이런 이야기 이제 좀 따라 나왔고, 그 후 추가로 이제 외신 여러 가지 과거의 보도들을 통해서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구매하기 위해선 7년 전부터 관심 표명을 했었고, 미국 정부의 판매 허가 약 60대 가량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폴란드는 이제 천무로 갈아탈 기회를 잡았고, 한국 무기들을 많이 구입하고 많이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K9 차체 같은 걸 통해서 한국 기술력 확인을 했고, 우리의 국가적인 전략 같은 부분도 이해를 했고, 그래서 하이마스가, 즉 미국이, 그리고 로키드 마틴이 약간의 틈을 보이자 천무로 갈아탄 것 같다,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미국이 섭섭하지 않게 이때까지 이야기됐던 구매 대수보다는 훨씬 많은, 뭐 60대 가량 이야기하다가 200대 정도를 사주겠다고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 봤을 때 좀 개운치는 않지만 약간 머쓱한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됐던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어제, 엊그제, 뭐 오늘 이렇게 관련된 보도들 몇 개를 보니까, 지금 이 구매 계약 앞뒤로 벌어진 상황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피부로 다가오는 이 상황이, 그런 보도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이거는 유라시안 타임스라는 데서 나온 제목인데, 이런 거예요. 러시아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미국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미국제 대포병 레이더를 몇 대 파괴했다. 뭐 포병 레이더 몇 개, 크기도 크지도 않고 험비 정도 되는, 우리말로 하면 소형 전출사가 끌고 다니는 그 정도의 끝이에요. 최신형 같지도 않고, 제가 봐서는 좀 과거 방식인데, 그것을 몇 대 파괴했다. 그거가 기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하이마스나 M777, M777은 견인용 곡사포입니다. 155mm. 거기에서 오는 위협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게 기사화가 됐어요. 예. 즉,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대포병 레이더와 연동이 된 하이마스하고 M777이 러시아군한테 상당한 타격을 줬다. 예.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전장에서 하이마스 같은 장사정, 그리고 정밀 유도 로켓탄과 곡사포라는 것이 지상 전장에서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예.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군비를 확충한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구나. 기본적으로 유럽은 지상 전장이잖아요, 유럽 내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많은 걸 시사하는 제목이라고 봐요. 예. 자, 이렇게 봤을 때 역시 하이마스는 대단하다. 그리고 155mm 곡사포의 존재감도 여전하다. 예. 자, 이런 걸 일단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런 배경이 폴란드가 그들이 구입하려고 했던 하이마스, 그리고 이제 천무도 포함해서 같이 사는 것인데, 그 수량을 대폭적으로 늘리게 된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었나.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추후 다른 국가들도 천무나 K9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더 생기겠다. 이런 것을 짚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제목은 현재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일한 전쟁이죠. 거기서 총과 칼을 들고 부대 끼는 병사들이 체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게. 예, 뭐가 무섭고 뭐가 덜 무섭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 있는
여러 가지를 많이 암시하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로 좀 찾아보면은 예전에 저도 다른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미제 대포병 레이더 두 가지 언급된 게 이겁니다. 위에 거는 TPQ-36. 어떻게 보면 약간 과거의 형식이에요. 미국도 새로운 걸 만들고 있죠. 최대 탐지거리 20km가 되는 레이더고, 그 밑에 TPQ-50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최대 탐지거리가 10km예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TPQ-36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사단급이나 군단급에서 쓰는 것이고, 탐지거리가 기니까, 밑에 거는 뭐냐면은 뭐 여단이나 사단용에서 쓰는 거예요. TPQ-50 아래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박격포탄 같은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대 격파한 게 기사거리가 돼서 야, 러시아가 한숨 돌리게 됐다. 하이마스의 위협으로부터. 이런 기사가 난 거거든요. 네.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이 기사에서 언급하는 게 뭔고 하니 이 TPQ-50하고 TPQ-36은 미국제 무기인 하이마스하고 아까 M777 곡사포하고 연동이 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들 레이더가 적을 탐지하면 그 좌표가 거의 실시간으로 하이마스나 곡사포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심지어는 상대방 탄이 우리 쪽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대응 사격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 포병 세력들을, 포병 자산들을 엄청나게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응이 너무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예. 이 기사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이는 무기체계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레이더 체계를 서너 개 격파한 게 기사화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현대 포병전에 있어가지고 우리 엄청난 포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포병전에 있어서 대응 사격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구나. 예. 그래서 명령을 받았을 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발사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이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저게 포탄이 막 떨어지는 와중에 내가 자리 비키자마자 몇 초 전까지 있던 자리에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상정하고 현대 곡사포들은 자주화가 된 거죠. 그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자주화가 돼야 되는 거죠. 자기 위치를 자동으로 찾고 또 통신 장비가 우리 대포병 레이더로부터 적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던져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를 이동하다가도 명령이 들어오면은 1분 내에 멈춰서서 방열을 끝내고 저에게 정확한 타격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또 자리를 또 옮기는 거죠. 그럼 적의 포탄이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포병은 자주화돼야 되고 또 자동화돼야 되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적의 탄의 파편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장갑을 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포 시장은 다 우리 K9 같은 장갑차 기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대포병 사격의 무서운 점은 레이더가 있기 때문이죠.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군단급 대포병 레이더를 A사 기반 바탕으로 국산화했죠. 아마 배치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렇게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죠. 공격 무기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도 옛날 다룬 바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4단급 대포병 레이더를 우리가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 4단급은 이런 걸 수도 있고 트럭에 탑재된 형태일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요즘 UAV가 무인기들이 정찰 자산으로 육군에서 10분 활용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전자전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정찰기라는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4단급이나 군단급 정찰기에는 소위 뭐랄까 그 정찰 기능 중에 상대방의 레이더를 수신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정찰기도 분명히 준비가 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의 포사격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의 대포병 레이더 어느 정도 중견급 이상의 국가들은 대포병 레이더를 다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저게 대포병 레이더가 바로 가동이 될 거예요. 예. 그걸 역으로 그 위치를 잡아야 되죠. 예. 그러면 적 포병보다 먼저 적 대포병 레이더를 먼저 타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게 UAV에도 영향을 미치겠다. 우리의 정찰 자산, 그러니까 전술 정찰 자산이죠. 전장에서 바로 써먹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유라시안 타임스에서 언급됐던 이제 러시아 포병 세력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는 하이마스와 더불어 언급된 M777 곡사포죠. 이거는 아마 이거는 미 해병대에서 찍힌 사진 같은데, 이제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되게 경량화에 중점을 둔 그런 이제 곡사포로 알려져 있지요. 우리도 뭐 견인식 곡사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어떤 여건에서 어떤 조건에서 이제 폴란드가 우리 천무를 사게 됐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유라시안 타임스의 내용은 뭐냐면은 폴란드가 왜 이제 하이마스나 천무 전력을 훨씬 더 예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확충하려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지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디펜스 24라고 폴란드 현지 언론인데 약간은 이제 보고서 같은 내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도 뭐 11월 10일이니까 며칠 안 됐죠. 이거는 뭐냐면은 폴란드가 하이마스하고 천무를 도입하면서 그들의 산업계를 같이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군수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무하고 하이마스가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쌍따옴표로 되어 있는 게 윌스하고 이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바퀴하고 천무하고 하이마스를 도입하는데 바퀴하고 귀, 사람으로 지금 젓는, 이것은 통신 장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바퀴는 뭐냐면 자체를 자기 걸로 이제 한다 이런 거예요. 가급적 자기들이 발을 담그는 부분을 넓히려고 그러죠. 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기술적인 격차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들의 역량이 자국 산업의 역량이 계속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적절한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천무는 보면은 지금 폴란드제 트럭 위에 지금 장치되어 있죠. 왜냐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1차 부분부터 내년에 전달할 1차 부분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그림을 실었고 하이마스는 1차 부는 완벽하게 미제예요. 자, 그래서 하이마스 미제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진을 잡아놓은 겁니다. 또 천무 같은 경우는 그 전투 체계, 전투 통신 시스템, 그 토파즈라는 거 그것도 폴란드군이 쓰는 걸로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아마 미군 거는 미국제를 써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대포병 레이더랑 연동되려면은 그 시스템이 호환이 돼야 돼요. 자, 이것을 통신 장비를 폴란드 것으로 못 바꾸놓으면은 나중에 이걸과 당연히 연동이 되어야만 하는 대포병 레이더도 폴란드가 장만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사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그것도 미제를 그대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폴란드는 그거 싫은 거죠.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폴란드의 노력이 이제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를 보면은 좀 길어요. 긴데, 이 이제 천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1차 도입분 전체가 미제예요. 그래서 향후는 트럭부터 해가지고, 국산화를 시도한다. 그거는 협상 중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위에 발사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6륜짜리로 하고 천무는 8륜짜리로 4축짜리로 하고 하이마스는 3축짜리로 하고 이 뜻이에요. 5톤, 10톤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천무는 발사대만 산다. 처음부터라도. 그래서 차량과 전투 체계는 처음부터 폴란드 것으로 간다. 향후 로켓은 기술 이전을 통해서 폴란드가 생산한다. 그리고 저 기한을 못 박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계약으로 나누어져 있겠지만 상당 부분 확신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한국 무기를 사는 그 전체적인 계약과 기술 이전의 틀 속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자국 업체의 기술력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저기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50% 할애해서 하이마스와 천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천무가 기술 이전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런 내용을 거꾸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마스는 1차 도입분 이후에 지금 미군이 얼마나 공급을 해줄지도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 자국의 수요를 채우기도 바쁘고 일단 우선적인 것이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무기 체계로 판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마스
우크라이나는 계속 하이마스 달라고 하는 거죠. 줄 거 없으면 우리 돈 주고 살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생산 라인이 확 살아나지를 못해요. 확 살아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 점이 우리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천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그 여지는, 그 빈 공간은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생산 문제 때문에. 폴란드 사줄게 하는데 미국은 그만큼 못 대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가 없네. 이거 사야 되겠네. 사실 기술 이전이라면, 그리고 또 하나 가격이라는 면까지 감안을 하면 차이가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기 체계를 사면 그 다음 무기 체계를 뭘 사야 되느냐? 대포병 레이더 체계를 사야 돼요. 미국이 그들의 대포병 레이더 체계를 타국의 어떤 전투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동을 시켜주는 부분에 얼마나 본인들이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들의 의사는 둘째 치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지금 LIG가 대포병 레이더를 생산을 하고 있고 군단급을, 그다음 사단급을 개발 중인 것인데, 사단급을 어디서 개발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분명히 기회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똑같죠, 미국 거랑. 성능은 미국이 뒤지지 않고 가격은 더 저렴하고, 그리고 기술 이전과 폴란드 기술과의 연동에 대해서는 훨씬 유연하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폴란드가 관심을 가질 만한 구매 목록은 대포병 레이더일 수 있고, 그것 또한 한국이 기회 요인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나온 기사네요. 디펜스 뉴스고, 미 육군이 로키드 마틴에다가 5억 불짜리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하이마스 탄약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지금 하이마스 발사대를 미국이 제공한 것이 20개, 그리고 이 무기가 되게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구매 요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주기 싫으면 우리가 돈 주고 살게 한 게 지금 18개예요. 18기. 그럼 이게 약 2개 합쳐서 40기인데, 우리가 내년에 폴란드 1차분으로 천무 탄약까지 포함해서 완벽한 시스템, 거기다가 이제 폴란드 이제 트럭에까지 실어주는 분량이 제가 기억으로는 20대 정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로키드 마틴은 또 이거 말고도 얼마 전에 발사대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한 계약도 따가지 간 바가 있어요. 자,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이마스라는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전장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무기 체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와 정부가 같이 나서서 서둔다. 그래서 같이 나서서 서두는데도 분량이 충분히 못 나온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폴란드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죠. 하이마스를 옛날부터 미국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지만 정작 많이 살려고 딱 하니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기술 이전이나 가격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한국 것이로 갈아타고 싶은데 미국의 눈치가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랫동안 이야기도 먼저 해왔는데, 그리고 나토의 수장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인데, 그래서 오히려 천무 구입이 빨리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하이마스는 그래 이때까지 60대 이야기 해왔는데 200대 살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약간 이제 미국이나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조금 엄청나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과거보다는 많은 수량이니까 그렇다고 실은 내색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선을 절묘하게 폴란드가 잘 타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마스 구매 계약도 한국 기준으로 나중에 요구하게 될 거예요, 아마 미국한테. 그럼 1차 분량 도입 계약은 했겠지만 그걸 일단 미국이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향후 기술 이전, 자국산 통신체계 탑재, 대포병 레이더하고 연동하는 데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미국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면 추가 구매 수량을 줄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때 돼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런 값이면 다른 초이스가 있는데 훨씬 호조건을 갖춘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나는 당신 것을 사주려고 했는데 미국 것을 여러분의 사정으로 계속 늦어졌다.
그랬더니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됐는데 우리 현실에서 두 개를 놓고 보니까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우리 지금 몇 대 받아서 운영해 보고 있는데 이러면 미국이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수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 하이마스 200대가 값이 비싸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의 천무 200대가 값이 비싸겠습니까? 천무에 200대면은 하이마스 400대랑 같아요. 파괴력이라는 면에서는. 차량 가격은 그런데 차량 가격만 보자면 하이마스가 2배 이상 비싸요. 2배 정도. 탄약까지 그렇다고 친다? 차량은 파괴력은 2분의 1인데 가격은 2배가 높아요. 결국 4분의 4배가 비싼 셈이에요. 탄약도 그렇게 적용된다. 그럼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겠죠. 가격이라면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기술 이전 패키지라는 부분. 지금은 미국이 무섭지만 향후 다른 방산 분야에 있어서의 한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까지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해주지 않는 그 부분들. 자, 그런 걸 봤을 때 폴란드가 절묘하게 지금 상황이 미로치로 먹혀 있는 상황에서 길을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차분부터 지금 미국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1차분부터 그들이 원하는 수량 한 2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탄약하고 완제품이죠. 그들이 완제품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미국이. 그 부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부터 지금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과 상당히 2015년부터 협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6기에 대한 판매 허가까지 이미 받은 바가 있었는데 옛날부터 필요한 무기체계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함을 통해서 그 전쟁이 바로 옆나라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신경을 집중해서 분석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무기체계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무기체계다. 그것도 많이. 그래서 훨씬 더 증가되는 양을 갖추려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때 이런 같은 계기로 인해서 폴란드가 군사력 전체를 확충을 크게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56대 생각하던 것을 미국 하이마스는 200대 사겠다. 추가로 천무를 218대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천무는 이제 하이마스보다 2배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이마스로 환산을 하면 436대예요. 그럼 합이 636대를 사는 거예요. 하이마스 기준으로는. 그러면 이게 자그마치 10배 이상 늘어나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반증하고 있어요. 하이마스나 천무라는 무기체계가 가진 그 파괴력을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 이 숫자가 보여준다. 투자잖아요. 그들의 폴란드 국민들의 귀한 세금을 모아가지고 10배 이상을 튀기는 거잖아요. 가운데서 누가 빼먹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무기체계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여주는 숫자로 생각합니다. 자, 그 와중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당근 발 때문에 그들의 생산력이 그러니까 생산 라인 자체가 축 빠져 있는 거죠. 왜냐, 대충 생산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저율 생산으로 유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되살려가지고 양을 갑자기 많이 생산해야 되는 거니까 미국이 지금 필요한 물량도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회를 폴란드가 노린다는 거죠. 말은 200대를 했지만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조건대로 미국 완제품을 받아주지만 그 후차적인 계약은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상황을 봐서. 그리고 기술 이전에도 미온적이다. 그래서 이쪽은 초기 공급까지 버벅대고 있고 기술 이전이 미온적인데 한국제는 벌써 폴란드 트럭 자체를 쓰면서 확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건 계속 이걸 운용을 하고 있다.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폴란드는 계속 미국의 의사를 존중해 주려는 의사를 피력한다. 그렇지만 계속 물리적인 비교를 해가면서 이거죠.
지혜롭게 처신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국 무기 대량 도입하는 그런 흐름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 체계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향후 폴란드가 일단 확실한 지상 무기를 구축한 다음에 그다음 고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으로부터 우리가 좀 신세질 수 있는 게 있겠다,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자, 그리고 품질. 다른 걸 다 떠나서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이 살려고 하는 더 비싼 무기들보다 품질이 너무 떨어지면 아마 이런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두말할 것 없는 가격이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천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대포병 레이더가 따라서 가야 된다. 우리 대포병 레이더가 군단급, 그리고 개발 중인 4단급이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군단급은 LIG에서 하고 있죠.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폴란드의 토파즈 시스템과 연동이 될 수 있게, 저게 좌표가 바로 찍힐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은 폴란드가 하이마스를 추가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협상 포지션을 엄청나게 좋게 해줘요. 미국이 그런 데서 미온적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포병 레이더하고 직접적인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천무보다 하위 체계로 가게 돼요. 왜? 동떨어진 섬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이 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협상한다고 엎치락뒤치락. 왜? 미국이 익숙하지 않은 협상이에요, 그게. 예. 보통 군소리 없이 사가니까. 예. 근데 천무를 이렇게 도입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가 군소리 할 수 있는 계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시간이 1년, 2년, 그리고 생산도 원활치 않다. 어쩔 수 없지만 죄송하지만 더 이상 좀 어렵지 않아 보입니까? 예, 이렇게 말하면서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